2차는 어떻게 하셨어요? 2차는 1차 시험 치고 나서 10일 뒤에 바로 했어요. 그 1차 공부 같이 했던 분들이랑 중1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소단원을 11일 분량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스터디 했습니다. 그럼 스터디에서 그 전체 소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시간은 안 돼서 분량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씩 골라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강사 문제를 가져왔어요.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만나서 지도안 작성하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면접하고 피드백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1차 발표 전까지 주 3회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발표 전까지 중1부터 고1 안에 있는 가르칠 내용들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지도안 쓰고 수업 실현하고 피드백하고 이거를 주 3회 네. 하셨네요. 몇 명이서 하셨어요? 저희 3명이서 했습니다. 그 세 분이 같은 걸 가르치셨어요? 아니요, 3명 다 다른 주제로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2차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랑 실제 시험장에서 면접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준비한 분이 면접 만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2차 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난이도의 질문이면 굳이 누가 대답했네요, 누가 뭐라고 대답했네요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학생이 대답했다고 가정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만점 받으신 분은 항상 누가 대답했네요 라고 항상 찝어주셨고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반 오늘 진짜 잘하네요, 우리 반 오늘따라 수업 태도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진짜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되게 칭찬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학습 목표 언급했을 때 면접관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체크하시는 걸 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체크하는 것도 점수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수학에서는 이번에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오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 움직여서 그래프 움직이고 있죠? 이런 말을 했을 때도 면접관 분들이 전부 체크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평소에 되게 칭찬 많이 하시고 상호작용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순회지도 한다는 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어서 원래 음영 표시된 부분은 수업 실현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회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 3점 깎였어요. 근데 그분은 순회지도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점 받으신 분.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고 면접관 분들이 수학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쉬운 질문이라도 애들이 다 대답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칭찬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학습 목표랑 순회지도는 저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축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1차 합격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스터디가 구성돼서 처음에는 약간 평가원 문제랑 지역 자체 문제도 같이 섞어서 연습을 했었는데 평가원 지역이시면 평가원 기출만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면접책에서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실제 면접처럼 편집해와가지고 구상형 3개, 즉답형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문제 하나씩 내오고 그것도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운영 시간 스케줄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구체적인 시간은 오전에 만날 때도 있고 오후에 만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나서 1시간 지도안 쓰고 그다음에 수업 실현 20분씩 하고 나면 피드백도 하면 한 2시간 그래서 수업은 3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오전 9시에 만난다고 치면 12시까지 수업 실현하고 밥 먹고 와서 오후에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은 3명 하는데 한두 시간. 그리고 이번에 면접은 저는 면접 준비할 때 막 가지수 채우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무슨 방안에 대해서 5개씩 말하시오, 3개씩 말하시오 이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방안을 뭐 한 가지씩 말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이번 면접이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냥 교직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면접장에서 좀 말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 잘 모르는 동네에 가면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도 버벅거리게 되지만 내가 잘 아는 동네에 가면은 지도를 안 보고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교육관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평가원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다큐 같은 것도 보셨어요? 네, 저 곰쌤이 보라고 하셔가지고 봤어요. 유튜브에서. 교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놓으면은 심층 면접이 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다큐를 많이 보는 게 저는 좀 교직에 대한 좀 생각도 많이 하게끔 해주고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 혹시 1차나 2차 그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던가 시험장 후기 같은 게 있을까요?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준비하실 때 꼭 시험장 전화해가지고 칠판이 뭔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안 물어보고 뭐 네이버에 학교 검색하신다든지 인고생 카페에 물어보신다든지 그런 분들 많던데 그냥 학교 전화하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 이번에 수학 1차, 2차 전부 다 전자공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차 때 흑칠판이었으니까 2차도 흑칠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1차 시험 영상 찍어 놓은 거 보니까 화이트보드더라고요. 시험 친 사람들이 다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였는데 흑칠판이었다. 이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1차 때 너무 긴장했다 보니까 흑칠판이었던 걸로 다들 잘못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 또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부산 수학 19명 뽑는 거라서 1.5배수면은 30명이 1차에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사장이 3개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 합격자가 3명이었는데 다 실이 달라가지고 고사장이 3개고 10명씩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차 시험장에 막상 갔더니 고사장은 3개고 18명, 18명, 17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신 분이 동점자가 이렇게 많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동점자 때문에 1차 합격자가 50명이 넘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립 합격자 10명씩 있고 그 다음에 사립 합격자가 8명, 7명, 7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되게 신경 쓰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합격률은 이제 3대 1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버리면 또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정작 본인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뭐 다른 거 있을까요? 실현하러 들어가면 생각보다 바로 시작해요. 원래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거 시간 가는 거 눌러주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들어가면은 지우개 저기 있고 화이트 뭐 글 쓰는 거 여기 있어요 하고 바로 이렇게 딱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카페에도 보면은 오늘 수업 실현 시작 당했다. 약간 이런 글도 올라왔었거든요. 진짜 바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문도 열고 수업 실현했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문도 다 열고 수업해가지고 문 열고 수업할 때는 좀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딱히 불편한 거는 없었던 거. 근데 제 목소리가 좀 밖에 나가면 부끄러울 수도. 아, 면접장에서 그 만점 받으신 분이 수업 끝나고 나가는 길에 면접관 분들을 딱 쳐다봤대요. 근데 면접관 두 분이서 마주보고 이렇게 갸우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만점 받으신 스터디원이 느끼기에는 내 수업이 그렇게 별로였나? 이렇게 갸우뚱할 만큼 내 수업이 이상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결과 나올 때까지 엄청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막상 점수가 만점이었잖아요. 면접장에서 면접관 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